6개월 만에 영어 초보에서 고급이 되는 그런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디테이션, 쉐도잉 하는 것을 정말 수십 번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죠. 그건 초보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영어 초보부터 해서 모두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막상 미국인들을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은 그 8살 정도의 미국 아이들이 읽는 소설책 하나로 6개월 만에 영어 초보에서 고급이 되는 그런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영화나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을 하거나 딕테이션을 했던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어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저의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내용이 어렵거나 지속하기가 어려우면 그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그동안 미드나 영화 딕테이션, 쉐도잉 하는 것을 정말 수십 번을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죠. 그건 초보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단돈 8불에 그 영어 초보부터 해서 모두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미드나 영화 따라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많은 그 시리즈를 한 개를 가지고 여러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많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스토리만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헷갈렸어요. 한 편을 여러 개 보자니 너무 지루했고, 그리고 그냥 그 여러 시리즈를 계속 시즌별로 계속 따라해서 보자니 내용은 흥미롭지만 사실 영어가 그렇게 크게 익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저의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지금 이 미국에 온 지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초기 내용을 보시면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유부간 메일을 계속 쉐도잉하고 딕테이션 하는 내용이 아마 이 저의 유튜브 초반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고군분투했지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는 중간에 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왔는데 계속 방에 틀어박혀서 그 영화 영상 보면서 딕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상 미국인들을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그 인풋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풋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외국인을 만나도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거의 따라가지 못했고, 몇 가지 들리는 단어 몇 가지로 제가 유추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완전히 그냥 저의 뇌피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가 내용을 이해했고, 그리고 막상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내 언어로 입 밖에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인을 만나도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인풋을 늘려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자, 이제 드디어 제가 그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신시아 로드라는 작가가 쓴 핸드풀 오브 스타즈라는 책이에요. 챕터가 1에서 21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딱 초등학교 7살, 8살짜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페이지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물론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좀 읽혀지기는 하는 거예요. 어른들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엘 스틸 소설이나 그렇게 유명한 작가의 소설들도 도전을 해봤는데 그 책은 별로 쉽게 읽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 수준에 맞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쉽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노하우는 잘 듣고 잘 말하는 법에 포커스를 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매주 한 챕터 2개나
3개 정도를 가볍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쇼파에서 이렇게 앉아서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이제 모르는 단어만 좀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그 챕터가 완벽하게 제 머릿속에 그 내용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책을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어떤 한 중년의 여성이 이 책을 읽어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밤에 침대맡에 누워서 또 책을 읽잖아요. 그럼 이 책을 가볍게 읽고 이제 자기 직전에 딱 그 유튜버를 듣고 그냥 잠이 듭니다. 그럼 사실 이 내용이 별로 크게 저한테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곧바로 잠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무의식에 새겨진다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내가 자는 그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 동안에 이것은 계속 돌아가면서 제 뇌에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것과 관련된 꿈도 제가 한 번은 꿨어요. 이 스토리에 관한 꿈을. 아마 그것도 무의식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가 되니까 정말 쉽게 이제 말이 트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거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들으니까 한 50% 정도는 좀 내용 그 부분이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구나 라는 내용은 따라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뭐 차에 타서 이동 중에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도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왜냐면 이 책이 이제 잘 들리는 게 신기하니까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내용도 쉽고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들리게 되니까 계속 듣고 다녔더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한 문장 그 문장 전체에 있는 그 풀 센텐스에 있는 그 관사, 이런 것까지도 이제 잘 들리면서 아주 완벽하게 쉐도잉이나 그 딕테이션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굉장히 추천을 하는 게 일단은 쉽고 재밌고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잠깐 읽는 책을 이 책으로 선택을 하셔서 자기 전에 잠깐 한 챕터나 2챕터 읽고 내용을 들으면서 잠이 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책에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이것부터 듣고 다니게 돼요. 예전에는 음악을 듣거나 그랬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다른 유튜버를 듣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계속 이 책만 내용을 제가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는 쉬운 책에 또 흥미를 갖게 되고, 흥미를 가지면 지속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 컬리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유니버시티에 진학을 하기 위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이팅은 어떻게 에세이를 써야 하는지, 그 에세이를 써야 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술을 알려주고,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 토픽 센텐스는 뭐냐, 계속 그런 걸 기술적으로만 알려줘요. 커뮤니케이션 수업 자체도 이제 그 유니버시티에 진학을 하면 교수님의 수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메인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에 시작하는 Let's talk about, I'd like to told you about, 이런 식의 그 문장들을 캐치하는 기술들만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수업 시간에 배우는 영어보다는 자기네들끼리 또래 집단끼리 저녁에 맥주 한잔을 하면서 떠드는 시간에서 배워지는 영어가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커뮤니티 수업 자체는 대학 강의를 위한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책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영어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관심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방법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고 크게 지루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실력까지 영어가 좀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